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루터의 상태 관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플루터에는 스테이트 리스 위젯과 스테이트 풀 위젯이 있어요. 그래서 동적인 화면 변경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풀 위젯을 통해서 set 스테이트를 처리해서 화면에 리렌더를 통해서 GUI를 다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풀 위젯은 화면의 동적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고 그것을 리렌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스테이트 리스 위젯은 고정적인 화면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루터 내부에도 위젯들이 스테이트 리스 위젯이 있고 스테이트 풀 위젯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역은 제 강의 중에 미리 한번 이야기를 했었으니 그 내역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그 플루터의 이런 그러면 이 상태 관리 패턴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상태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스테이트풀 위젯을 통해서 스테이트 관리를 하다 보면 이 스테이트가 로컬 스테이트 쉽게 이야기해서 한 페이지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젯 또는 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크게 앱 상태라는 거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로컬 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냥 로컬 스테이트에 대한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앱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앱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페이지가 아닌 여러 위젯들이 하나의 값을 하나의 값을 계속 전달받아 가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이트풀 위젯들이 그것들을 다 처리하게 될 텐데 그 전달하기 위해서 패싱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항상 뭐 컨스트럭터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전달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그 펑션에다가 전달하는 형태로 하든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요.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하나의 패턴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블럭 패턴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플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태 관리 메커니즘이에요. 두 가지 내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큐빗, 두 번째는 블럭. 블럭의 블럭이라는 거예요. 좀 이름이 약간 헷갈릴 수 있긴 한데 블럭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큐빗이라는 어떤 그 큐빗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블럭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큐빗은 블럭 베이스를 확장하는 클래스이며 모든 유형의 상태를 관리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UIA, 큐빗, 데이터가 있고요. UI에서 펑션을 전달해서 큐빗은 그걸 가지고 리퀘스트를 데이터에다 주고 데이터는 다시 리스판스를 주고 큐빗은 스테이트를 변경해서 UI에 전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블럭 패턴의 큐빗이에요. 그래서 다트 패드에서 아래의 코드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트패드.dev까지 치시고 이동을 하시면 아마 기본적인 내역이 저랑은 조금 다른 내역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런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hello 12345라는 게 다트가 실행이 됩니다. 일단 import라는 걸 써서요. 저희가 패키지 블록.dat를 이용하겠다 라는 명령을 여기다가 써주고요. 네, 써주고 나서 void main 해가지고 내역들을 몇 가지 제가 미리 해놓은 거를 좀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void main 안에 보시면 final 큐빗이라는 것 여기 보이시죠? 파이널 큐빗이라고 해서 카운터 큐빗이라는 큐빗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해놨고요. 카운터 큐빗은 큐빗으로부터 확정 받아가지고 이 인트라는 거는 스테이트예요. 리턴되는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요 스테이트 값이 qubit.state 하면 이 int 형태의 값이 스테이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스테이트의 타입은 int가 된다. 이 큐빗 뒤쪽은 스테이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면 여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큐빗 뒤에 스테이트, 블록 베이스 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예제가 나와 있네요. 더큐멘테이션에. 이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인크리먼트 하면 emit의 state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전달이 돼요. 이 인크리먼트 emit을 통해서 이 상단에 카운트 큐빗을 이용하는 어떤 클래스, 여기는 이제 메인 펑션이 되겠죠. 메인 펑션에 전달을 해줘서 qubit.state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가 큐빗에서 qubit.state를 찍어보면 처음엔 0이 찍혀요. 그리고 인크리먼트 하고 나서 다시 큐빗 스테이트를 찍어보면 1이 찍히는 형태인 거예요.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런을 해보시면 0 그리고 인크리먼트 하고 나서 1이 찍혔죠. 자, 이거 봐서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카운터 큐빗을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거와 블럭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나중에 조금 이후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음 강좌에서는 저희가 플루터 위젯으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카운터를 만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카운터 위젯에서 블럭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왜 편한지는 그때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0, 1 나온다는 거 알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큐빗을 선언하는 것은 다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클래스 카운터 큐빗이라고 저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extens에서 큐빗으로부터 스테이트가 int인 녀석을 만들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운터 큐빗은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initial state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initial state를 슈퍼를 통해서 상위 큐빗에다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한다라는 거. 네,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할당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널을 써서 하게 되겠죠. 큐빗 A라는 거에다가 카운터 큐빗 해서 0라고 하면 스테이트가 0인 녀석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큐빗 A.state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그 관련된 내역이 나중에 전달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의를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nitial state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state를 넣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스퍼에다가 그냥 저희가 0을 넣어줘서 0부터 시작하라고 명시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상태 변경을 여기서 처리한다고 할 때 void increment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increment는 emit state 플러스 1 하게 되면 일씩 증가하는 상태를 큐빗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상태 변경은 저걸 이용해서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메인을,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0, 1 찍히고요. 다시 런 해보시면 0, 1 찍히게 될 거예요. 네, 큐빗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실시간 상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메인 같은 경우에는 블럭 함수예요. 그래서 동기 함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큐빗이 실행되고 나면 뭐 다른 이 메인이 처리되고 있을 때 메인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작업을 하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실시간 상태 변경을 위해서는 퓨처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퓨처는 async await을 지원하는 비동기 리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그 프라미스라는 거 아실 텐데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샵에서는 타스크와 비슷합니다. 파이널 큐빗 이렇게 카운터 큐빗해서 이렇게 전달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스트림 구독이라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큐빗, 스트림, 리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겠죠. 이 메인을 지우고 퓨처를 통해서 한 녀석을 처리를 해보시면 1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를 줘서요. 뭐 어느 정도 딜레이를 주고 나서 뭔가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퓨처 딜레이 하고 나서 서브스크립션 캔슬해서 이제 우리가 구독한 내역을 취소를 했고요. 큐빗 클로즈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줘야 메모리 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생성한 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이게 스테이트풀 위젯을 생성해서 각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편한 관리 방법이 될 거예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크리먼트 말고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 데코레이션 하시고요. on change 그리고 change라는 아규먼트에다가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change를 한번 찍어 보고요. 슈퍼에다가 on change를 다시 전달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변경된 내역이 콘솔 창에 찍힐 겁니다. 프린터 때문에 볼게요. 자, 보시면 change에서 change에 대한 state가 나오죠. current state는 0이고 next state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on change 이후에 인크리먼트가 실행되고 났으니까 저기 바깥쪽에서 찍는 이 프린트는 1이 되어서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on change를 가지고 이 상태 변경을 관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럭 옵저버라는 게 있어요. on change가 하나의 이 카운터 큐빗 안에서 처리하는 내역이라면 블럭 옵저버는 글로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역이에요. 블럭 옵저버라는 거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자, 심플 블럭 옵저버 익스텐즈 블럭 옵저버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생성하고 나서 오버라이드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오버라이드는 체인지를 할 거고요. 얘는 블럭 베이스로부터 가져올 거고 블럭 그리고 체인지라는 아규먼트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내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똑같이 뭐 상위에 on change 올려주고요. 상위 클래스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런 식의 런타임 타입이 있을 거고 체인지도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심플 블럭 옵저버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하면은 기존의 메인에서
자, 메인이 지금 어싱크로 되어 있잖아요. 요 녀석에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블럭 오버라이즈 런 존드라는 거를 만들고 이걸 가로로 처리를 해볼게요. 가로로 처리하고 요 안에 내역들은 변경을 할 거예요. 퓨처하지 말고 그냥 메인으로 갈게요. 네, 퓨처를 하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코딩만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안에 내역을 제가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운터 큐빗이라고 큐빗에 대해서 넣고 인크리먼트 실행하고 나서 클로저해라 라고 하면 아까 퓨처에서 클로저한 것까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이 중요한데 아래쪽에 블럭 업저버라는 걸 가지고 심플 블럭 업저버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인크리먼트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찍히게 될 겁니다. 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change current state 0, next state 1 이라고 되어 있죠. 인크리먼트를 한번 호출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counter qubit change current state 0, next state 1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큐빗에 대한 처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심플 블럭 업저버에 있는데요. 이 블럭.runtype 다음에 chang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요 밑에 있는 거고요. 이 onChange에 있는 거는 위에 있잖아요. 이 순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카운터 큐빗에 로컬에 정의된 onChange 제정이 된 것,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요. 글로벌하게 만든 심플 블럭 업저버, 여기에서 제정의한 onChange가 그 이후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인지가 먼저 찍힌 거고요. 그 이후에 카운터 큐빗 체인지가 찍힌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